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역의 최대 현안인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문제 계속해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12월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민간공항을 이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와 이에 관한 얘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시가 민간공항 이전 통합을 백지화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 먼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무안 국제공항으로의 광주 민간공항의 이전과 관련해서 그 시기를 국방부, 또 국토부, 광주시 전라남도의 협의체에 의해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같이 결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으로의 이전 통합은 민선 7기 출범 직후, 그러니까 2018년 8월에 광주시의 이용석 시장님, 또 전라남도의 김영록 지사님, 김산 무안군수님이 광주 전남 상생 협력 차원에서 2021년 말까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 통합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또 합의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광주시의 발표에 의해서 그 약속이 지금 파기된 거죠. 네. 사실 이와 같은 어떤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의 이전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금 불미스러운 그런 불길한 징조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지난 8월에 광주 시민사회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광주 전남 상생위원회에서 2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라든지 전혀 어떤 문제 해결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광주 민간공항의 이전을 백지화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또 그 이후로도 광주 시민사회단체들, 또 언론, 지역의 언론들, 또 정치인들이 광주 민간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무안공항의 명칭 변경, 또 군공항과의 그 이전 문제, 이런 걸 이유로 해서 백지화해야 된다. 그리고 2021년 말 이전을 좀 논의를 멈춰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제 사실 광주시의 발표로 인해서 이게 이제 현실화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광주시의 발표를 보고 의아해했다고 그랬을까요? 그럴까요? 아니, 아무튼 조금 고개를 좀 저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시의 발표에 의하면은 광주 민간공항의 이전 통합이 군공항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군공항 이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공항만 이전하게 되면 군공항 이전이 굉장히 좀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광주 군공항 이전과 같은 경우는요, 어마어마한 사업비도 투입이 되고요, 또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떻게 보면 국책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야 되거든요.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광주시가 민간공항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합의했던 것을 그대로 이행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전라남도 주민들이나 도민들이나 무안 군민들의 어떤 그 감정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도 요즘에 광주시의 여러 가지 그 민간공항이나 군공항 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형태를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12월 10일에 광주시가 민간공항 이전 통합을 백지화하는 발표를 했는데 이게 광주 군공항 이전과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이 미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렇게 서로가 좀 합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백지화를 공시했기 때문에 이게 참 앞으로 후폭풍이 좀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주 민간공항의 국제공항으로의 이전 통합
2018년도에 광주 전남 상생 차원에서 세 개의 시도, 군, 지자체장이 약속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파기를 한 거죠. 저 또한 약 한 달 전에 이 프로그램에서, 본 프로그램에서 광주 민간공항의 이전, 2021년 말에 이전은 제가 확신을 얘기했었습니다. 네. 이전과 관련해서. 그리고 명칭 변경이라든지 군공항 이전과 연계한 이러한 광주시의 주장은 상징적인 거고 실제적으로는 이전을 할 것이다라고 거의 확신을 했었는데요. 네, 기억납니다. 예, 지금 이와 같은 광주시의 발표가 난 이후로 저도 좀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네. 아직까지도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쉽게 광주시 발표대로 광주 민간공항의 그 이전 통합 무함국제공항으로 그렇게 쉽게 뭐 결정날 사항이 아니고 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문제는 이제 광주 군공항 이전과 또 광주 민간공항 이전을 연계해서 만약에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을 것 같고요. 더욱이 이번 약속의 파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후폭풍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첫째는 이제 광주 전남 통합과 관련해서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뭐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계속 논의가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전남 도민들도 용납을 하지 않을 거고요. 또 광주시에서도 좀 입장이 난처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광주 군공항 관련해서는 이제는 뭐 거의 크로스도 됐다고 전남으로의 이전, 특히 무안군으로의 이전은 거의 뭐 크로스도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더욱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제2의 공공기관이 지금 지방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전남이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바로 나주혁신도시인데 어차피 광주 몫이 나주혁신도시로 이전이 돼야 됩니다. 근데 어떤 그 논의 과정에서 굉장히 좀 갈등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벌써 우리 전남 측에서는 뭐 시민사회 단체나 기관에서 벌써 반대 입장을 발표를 했고요. 또 뭐 성명서라든지 기자회견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13일이었죠. 지난 13일이었는데 전라남도 체육회에서 김재무 회장님이 이제 그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 또 뭐 개인 택시 조합이라든지 뭐 택시 조합 또 뭐 건설 대한건설협회 또 광주 전남지부 또 전문건설협회 뭐 전남지부 여러 개 단체에서 시민사회 단체도 마찬가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사실 광주 민간공항은 과거와 달리 공항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지금 퇴색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서울 같은 경우도 뭐 하루에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운항이 되고 그런 상황인데요. 따라서 2021년 말에 만약에 광주시의 발표대로 이전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영섭 시장님께서는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좀 난처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민간공항 이전도 되지 않았죠. 또 군공항도 뭐 거의 답보 상태고 또 공공기관 제2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뭐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고립되지 않을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난처한 입장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민간공항의 이전 통합 좀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간 공항과 군공항 예. 이전을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 그러면 군공항 이전만 봤을 때 교수님께서 예상하시기에는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나요? 예, 그 목포시의 그 젊은 엄마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카페가 있는데요. 네. 그 내용 이제 그 카페에 올라 있는 이 글을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이제 반대하는 자기 자라난
2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는 그 부모들이 젊은 엄마들이 많았고요. 뭐 그중에 물론 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군공항 이전에 찬성하는 그런 젊은 엄마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쪽 지역의 주민들은 반대 여론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도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한 2번, 3번 정도 다루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광주시의 입장에서는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무조건 전라남도가 또 무안군이 양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무안군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생존권과 관련돼 있고요. 또 삶의 질, 또 자신들의 미래, 또 지역의 발전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군공항 이전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광주시는 계속해서 왜 받아주지 않냐라고 어떻게 보면은 희생을 강요하고 양보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죠. 무안군민들은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군공항 이전이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지역의 어떤 발전, 그런 어떤 로드맵에 대해서 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또 광주시의 입장에서는 왜 무안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 또 전라남도에 대해서는 왜 전라남도가 무안군에 대해서 좀 강하게 좀 압력을 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안군수님, 그러니까 김산 무안군수님이 아무리 이 광주 군공항 이전을 받아들이고 싶어도 국민들이 반대를 하면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반대로 주민들이, 국민들이 군공항 이전을 찬성하게 되면 자신은 반대하는 입장이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또한 전라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남도도 무안군에 광주 군공항 이전을 좀 받아줘라. 왜냐하면 무안국제공항이 있고 또 민간공항이 국제공항과 통합을 하기 때문에 좀 양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네. 문제는 생존권 문제고 지역의 발전, 미래와 달려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삶의 어떤 질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는 좀 정부가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 공항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예. 광주 민간 공항과 무안 국제 공항이 통합되게 되면 어떤 게 달라지고 또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예. 2007년도에 무안국제공항이 이제 개항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목포공항도 폐쇄가 됐고, 계획대로라면은 이제 광주공항도 이전이 돼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의 그 민간공항 15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 이용률, 그 이용 승객의 증가율이 무안국제공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작년에 네. 2019년도에. 네. 뭐 수치상으로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2017년도에는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했던 이용객 수가 약 한 29만 명 정도, 그리고 2018년도에는 55만 명, 또 작년에는 7월 초에 일본과의 어떤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일본행 비행기가 거의 뭐 운항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90만이 넘었었고요. 네. 코로나가 발병되지 않았으면 예정대로라면은 올해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한 이용객 수가 한 120만 명에서 적게는 120만, 많게는 150만 명까지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뭐 거의 그 수치, 또 예상이 의미가 없게 되었는데요. 무안국제공항이 유일무이한 어떤 서남권의 어떤 거점 공항으로서 또 허브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활성화 부분도 상당히 앞당겨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무안국제공항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24시간 비행기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많은 항공사들이 좀 선호하고 있는 그런 공항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2021년에 광주 민간공항이 이전이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활성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2021년도에 예정대로 이제 이전이 될 거라 그렇게 예상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조금 바뀌었잖아요. 다시 한번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잘못했냐, 누구의 책임이냐를 따지자면 분명한 것은 광주시 책임이 더 크다, 많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주 전남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논의하고 있는 광주 민간공항의 이전 문제. 네. 또 두 번째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세 번째는 광주 전남 통합 관련 문제인데요. 이 세 가지가 핵심 이슈입니다.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자면 먼저 광주 민간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2007년도에 무안국제공항이 개항을 하면서 정부의 공항개발 기본계획에 의해서 광주 민간공항은 당시에 이전이 해야 됩니다. 근데 광주시가 이전 그 약속이 아니고 원래 해야 되는 그런 그 정부의 계획에 반해서 이전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까지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분명히 광주시의 책임이 있는 거죠. 오히려 전라남도에서 이전해 주십시오, 통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더 이상할 정도입니다. 이게 광주시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고요. 다음은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요. 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요, 전라남도는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광주시가 지금 서두르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소음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광주 군공항은 우리나라 제1 전투비행 단에 이제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투기 이착이 많습니다. 소음 피해가 굉장히 심해서 주민들이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런 저기가 굉장히 좀 이렇게 피해를 많이 호소하고 있고 또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광주시가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광주시가 필요에 의해서 군공항 이전을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 전남은 사실은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크게 부담스러울 필요가 없거든요. 이것도 광주시가 어떻게 보면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또 하나는 지난 9월 15일이었죠. 이영석 광주시장님이 뜬금없이 정말 전혀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전남의 입장에서는 또 전남도민들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는 상황에서 광주 전남 통합을 주장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양 시도 간 광역지자체가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어떤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에 와서는 민간공항의 이전 약속을 파기한다고 하는 거. 아주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지금과 같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느냐, 누가 더 책임이 있느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광주시의 어떤 그 약속 파기에 대한 그런 그 발표는 정말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신의 한 수가 아니고 정말 좀 잘못된 좀 지나친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018년도에 약속을 했었던 그런 2021년까지 우한국제공항으로의 이전은 꼭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지지부진한 광주 군공항, 민간공항 이전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상생을 바탕으로 한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역의 현안으로 떠오르는 광주 군공항, 민간공항 이전 문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소통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